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장의 형식 올려드렸는데 혹시 복습 잘 하셨나요? 오늘 그 문장의 형식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문장의 형식 중에서 우리 5가지 형식을 했었는데 그 중에 5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5형식이라고 근데 써놓지 않고 제가 사역동사, 지각동사라고 써놨어요. 5형식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문장의 구조를 갖는 아이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역동사 이런 동사가 있고 지각동사 이런 동사가 있고 문장 구조는 이러해 라고 외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5형식에 대한 게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줄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써놨어요. 당연히 문장의 시작은 주어 동사죠. 그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예문이 그런 문장인데요. 자, 나는 주어, want, 원한다. 당신이 뭐 하는 거? to come here, 여기 오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그 뒤에, 목적어 뒤에 있는 단어가 목적격 보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그 아이 목적격 보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품사의 단어들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와 명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처럼 목적어를 뭐 동사의 의미가 갖는 아이로 넣어주고 싶다고 하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동사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변형 형태, 투부정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투부정사라 하면 to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동사가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 형태로 써주어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구조예요. 목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나 투부정사가 들어간다. 근데 아까 제가 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다라고 하면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써놨는데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거 보시면 제가 사역동사하고 make, have, let, 그 다음에 help까지 써놓았잖아요. 선생님들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그 make, have, let, help 외워 하고 얘기하는 그 동사들 사역동사라서. 근데 여기 우리 make 시키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have도 시키다, 하게 하다, let도 마찬가지고요. help는 돕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동사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ake나 have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형태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고요. 사역동사에서는 특이한 점은 이렇게 주어 다음에 이런 사역동사들이 들어가면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동사 원형, 목적어 보충 설명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원형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목적격 보어.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목적격 보어자는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동사를 넣어주고 싶으면 변형해서 투부정사를 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갖는 거죠. 동사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쓰니까. 이 밑에 제가 지각동사라고 썼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동사들이잖아요. 이런 see, look at, watch, hear, listen to, 뭐 feel 이런 동사들을 쓰고 나서 목적어가 오고 만약에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표현이 그 뒤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자리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 혹은 지각동사는요, 여러분 현재 분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현재 분사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의 ing 형태. 동사 원형에 ing 붙이면 그게 현재 분사잖아요. 요거까지 가능하다. 지각동사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가능하다. 사역동사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에 일반적으로는 동사 원형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5형식 구조의 문장과는 조금 다른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제가 이 페이지에는 본격적으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동사 make와 이 다음 장엔 have 동사가 나와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잠깐 넣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우리가 이 영상에서 배울 거는 사역동사의 make, 시키다라는 의미의 make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make 시키다로 외우지 않잖아요. 처음에 만들다라고 외우잖아요. make 뒤에 목적어만 달랑 나왔어요. 그러면 그 make는 뭐뭐를 만들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make가 또 그렇게 삼형식, 요건 이제 삼형식인데 꼭 삼형식으로만 쓰이진 않거든요. 요 간접 목적어, 우리가 흔히 뭐뭐에게라고 해석하는 간접 목적어가 쓰이고 뭐뭐뭐 을로 해석할 수 있는
직접 목적어가 그 뒤에 오게끔 make를 또 써줄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흔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형식 구조이고, 이럴 때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주다라고 해석하게 돼요. 수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make가 이런 뜻도 있지만 만들어주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make가 여러분 오형식으로 쓰이는데, 지금 우리가 다룰 오형식이잖아요. 오형식에서 make가 시키다가 아니라 여기처럼 이렇게 만들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make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make 그대로 만들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 뭐 요렇게 예문 한 가지만 써보면 She made me angry,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자, 그녀는 만들었어요.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화나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angry가 왜 쓰인 거죠? 목적어 me를 보충 설명해 주려고 쓴 거잖아요. 이렇게 형용사에 들어갔을 때 이 make가 시키다가 아니라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 오면 그냥 만들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사역동사는 만드는 거랑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시키다라고 해석해야 하고요. 자, 어떤 경우 그러냐? make 뒤에 목적어 쓰시고 목적어를 수식하는 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썼을 때, 그럴 때 시키다라고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 make에는 의미가 되게 문장의 구조 뒤에가 어떻게 붙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ave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여러분 have 시키다라고 외우지 않잖아요. 처음에 가지다라고 배우고, 그 다음에 뭐 have 뒤에 fun 같은 거 붙으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뭐 have dinner 하면 저녁을 먹다, 이렇게 먹다라는 의미까지 목적어만 달랑 가지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는 것처럼. 하지만 이 have가 목적어를 갖고 그 목적어를 또 수식해주는 표현을 뒤에 갖게 된다면, 즉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럴 때 이 have는 가지다가 아니라 시키다 혹은 뭐뭐 하게 하다의 의미로 해석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이럴 때만 우리가 이 have를 사역동사라고 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역동사에는 기본적으로요, make, have, let,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역동사, 이 세 가지가. 자, 이 help는 사실 준사역동사라는 거예요. 사역동사는 사역동사인데 준이라는 표현이 붙었죠. 왜냐하면 얘는 사역동사의 기능도 하고 사역동사가 아닌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의 문장 구조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따 예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예문 갈게요. 엄마가 내 방을 청소시켰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거를 make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영작할 수 있는데, 자, 엄마가 주어잖아요. 은는이가 붙는 거. My mom. 시켰다. made예요. 그 다음에 누가 청소하는 거죠? 여기서 내 방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목적어가 쓰였어요. 근데 내가 뭐 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래서 나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아이가 뒤에 붙어야 하기 때문에 목적어 행동을 설명해 주는 아이가 뒤에 붙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 우리가 목보라고 보는 거고요. 청소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청소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목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가 make라는 사역동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 to clean이라고 쓸 수 없고 clean 이라고 쓰셔야 My mom made me clean my room 하면 엄마가 내가 내 방 청소하게 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예문, 아빠는 내가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my dad. 그 다음에 didn't let도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앞에 부정 표현까지 들어가면서 쓰였어요. 그래서 하지 못하겠어. 뭐를? 누가? 내가. 새로운 주체인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목적어 자리에 잘 들어가잖아요. 오형식에서는. 내가 뭘 못하게 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그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이 목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게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lay라는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이 자리 동사 자리가 아니라 목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to play 쓰지 못하고 play 동사 원형 써야 한다. 그래야 my dad didn't let me play online games. 아빠가 내가 온라인 게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내 친구는 나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자, 당연히 주어 내 친구잖아요. 그래서 my friend. 그 다음에 도와준 거니까 helped. 그 다음에 누구? 나를 도운 거잖아요. 물론 여기 내용상은 나를 이라는 의미는 없지만 내가 내 숙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목적어 me 쓰고요. 그 다음에 도와줬는데 뭘? 내가 숙제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do라는 동사를 좀 이용하셔야 하고요. 얘는 우리 help가 위에서 봤지만 준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역이니까 여기 동사 원형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o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왜 준사역이다? 사역동사 말고 그냥 일반적인 오형식의 구조로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사역이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또 to, do도 가능하다. 여기 이렇게 to를 쓴다는 건 원래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의 변형 형태인 to 부정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도 가능하고 여기 이렇게 동사 원형 쓰는 구조도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외워주는 건 거죠. 자, 제가 주의할 점 하고요. 아까 좀 전에 했던 예문 다시 써놨어요. 자, 아빠는 내가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문장 아까 뭐였냐면 My dad didn't let 이렇게 사역동사를 써서는 me 뒤에 play라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꼭 하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의미로 let을 쓰지 않고 사실 다른 동사도 존재하거든요. 이 아래 보면 My dad didn't allow 이 allow라는 동사 보이세요? 이 allow는 허락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didn't allow 하니까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llow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이 문장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allow가 혹시 여러분 아까 제가 사역동사 설명하는 동사 4가지 중에 포함이 되어 있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같은 맥락의 내용이긴 하지만 목적어 쓰고 목보 쓸 때요. 여기다가 play 쓰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는 당연히 우리 일반적으로 목보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투부정사로 변형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투부정사 쓰셔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역동사를 외워야 하는 거예요. 특이하기 때문에 make, have, let 그 다음에 help까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예외적인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카테고리화해서 외우는 거예요. 일반적인 다른 그 밖에 아이들은 우리 특별히 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목적어 보충 설명해준 동사는 전부 다 투부정사를 써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아이가 아닌 아이가 이렇게 동사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 혹시라도 동사의 내용을 넣어주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투부정사 이용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문장 2개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역동사만 목보 자리에 동사 원형을 넣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지각동사라고 제가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감을 이용해서 하는 걸 설명하는 동사들 뭐 보다, 뭐 냄새 맡다, 그 다음에 느끼다, 뭐 듣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동사들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각동사도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호가 뒤에 오게 된다고 하면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 쓰는 거다. 투부정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를 쓰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런데 지각동사는 좀 더 기억하셔야 할 게 있던 거죠. 사역동사와 달리 당연히 동사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다. 현재 분사도 가능하더라. 현재 분사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사 원형에 이렇게 ing 붙은 걸 현재 분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목적어를 수식하더라. 요거 기억하시면서 아래 볼게요. 자, 나는 내 친구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자, 당연히 주어 나잖아요. 들었다. 오감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한 기관이 하는 행동에 대한 걸 설명하는 들었다. 내가 뭘 들었냐면 내 친구가 새로운 주체의 역할을 하는 목적어가 들어가고요. 내 친구가 뭐 했죠? 소리 질렀잖아. 그치? 그래서 shout라는 동사를 넣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채워주려고 해요. 자, 그런데 당연히 여기 이렇게 shout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heard가 지각이니까. 그런데 shout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shouting까지도 된다. 차이는요, 여러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목적어가 하는 행동,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한다고 하면 ing를 사용해서 현재 분사를 쓰시는 거라는 건데 우리가 사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shout를 써야 돼, shouting을 써야 돼 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같이 쓸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나는 누군가 그녀의 가방을 가져가는 걸 보았다. 자, 여기도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들어갔네요. 우리 감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I saw, 내가 본 거니까 I saw. 그 다음에 누군가가 가져가는 거. 누군가가 가져가는 거. take 동사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군가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그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take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이 자리가 동사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지각동사를 썼기 때문에 그냥 take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aking도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someone 3인칭 단수인데 여기 takes 쓰면 안 돼요? 아니죠. 여기 동사 자리 아니니까 여기 3인칭 단수의 목적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명사 목적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다가 수일치를 해주실 건 아닌 건 거예요. 이 자리는 엄연히 목적격 보어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투부정사 쓰기로 되어 있는 거지만 변형된 형태로 그런 변형된 형태가 아니죠. 죄송해요. 이런 다른 예외 사항으로 동사 원형과 동사 ing 현재 분사는 들어갈 수 있더라라는 거지 여기에 수를 맞춰라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 우리는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느낀 것도 오감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we felt, 우리는 느꼈어요. 뭐가 땅이 막 흔들린 거야. 그래서 목적어 이렇게 썼는데 목적 앞에 있는 동사 이 felt도 역시 지각이다. 자, 땅이 흔들린 거에 대한 거 요렇게 뒤에서 땅을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shake라는 동사 쓰셔야 하고요. 여기 shake 동사 원형 쓰셔도 되지만 뭐도 가능하다. shaking도 가능하다. 왜? 우리가 쓴 동사가 지금 지각동사니까. 그래서 지각동사는 목적어 쓰고 그 뒤에 목적을 보충 설명해주는 자리에다가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가 가능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계시면 큰일 나요. 자, 여기 이렇게 써놨지만 하지만 항상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동사 원형이 꼭 들어가는 건 아니야.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쓰는 요 자리에 요 구조에 이 동사가 사역이나 지각동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혹은 동사 원형에 아니면 현재 분사까지도 가능은 하더라? 요런 이야기 지금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이 둘의 관계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라는 걸 의미해요. 능동. 능동이라는 건 목적어가 직접 이 행동을 하는 거, 목적격 보어의 행동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 능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항상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의 행동을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얘네 둘의 관계가 수동일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동이 뭐냐면 된 요렇게 해석되는 거, 목적어가 직접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를 수식해 주는데 목적어가 직접 이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야. 여기서는 목적어가 직접 이 행동을 하는데 자, 그런 경우 여기에 과거분사라는 아이가 들어갑니다. 과거분사. 과거분사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 원형에 일반적으로는 ed 붙이고 우리가 불규칙 동사의 과거분사는 pp라고 흔히 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가 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예문 볼게요. 자, 제가 예문 두 가지를 써 놓았는데 이미 이 앞에서 했던 예문이에요. 엄마가 내 방을 청소시켰다라는 예문 아까 사역동사 하면서 봤었어요. 자, 그때 어떻게 제가 문장을 썼냐면 My mom made me clean my room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주어, made 동사, 내가 뭐 하는 거죠? clean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뭐 동사 원형 쓴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구조로만 문장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거에는 표현의 방법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조금 바꿔서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 my mom made 똑같죠? 자, 주어 동사 썼는데 이번엔 목적어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my room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쓴 거냐면 사실 직역하면 이런 얘기. 엄마가 시킨 건데 내 방이 청소되어지게.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진. 내 방은 내 방이 직접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목적어 my room을 깨끗하게 청소되어진의 의미로 써줄 수 있는 거거든요. 목보가.
그러면 얘가 직접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자리 동사 원형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써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분사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cleaned 이렇게 쓰시면 내 방이 청소되어지게 했다. 즉, 내 방 청소시켰다라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는 건 거죠. 자, 밑에도 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그녀의 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지각동사 할 때 봤거든요. 자, I saw someone take her bag 혹은 I saw someone taking her bag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나는 본 거예요. 내가 본 거에 행동을 하는 거고, 누군가가 목적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가져가는 거. 누군가가 가져가는 거. 이 자리 목보 자리인데 목적어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 원형 쓴 거예요. 하지만 아래처럼도 쓸 수 있습니다. I saw her bag이에요. 이번엔 목적어가 누군가가 아니라 her bag입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가방이 가져가진 것을 내가 본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뒤에 가방을 수식하는 가져가진이라는 의미를 담는 목적격 보어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 이 둘의 관계 우리 수동이라고 보는 거죠. 얘가 직접 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take나 taking 쓰실 수 없고요. taken 이라고 pp를 쓰셔야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이 말,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문장으로 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오형식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예외적인 경우,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외인 거잖아요. 그 예외인 경우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고요. 그 예외 자리에 일반적으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지각동사는 현재 분사까지 들어갈 수 있고, 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관계 좀 따져보셔야 한다. 무슨 관계를 따져야 하는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를 좀 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능동이겠지만 사실 능동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가. 그러면 수동으로 pp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보시면서, 여러분 몇 개 안 되잖아요. 사역동사랑 지각동사. 그리고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왜 어떻게 예외적인지 좀 암기하시면 여러분 사실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파트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복습 좀 해보세요.